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6월 24일 월요일장이고요. 그래도 다시 한번 선물 쪽에서 조금 상방 올라오고 지수도 다시 한번 쌍바닥을 만든 이후에 코스피 지수 어느 정도 올려 세우는 흐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우리 사자 주체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서 우리 두 프로와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야기 나눠볼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는 계속해서 주춤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엔비디아. 지금 어떻게 보면 반도체의 바로미터격 성격을 갖고 있는지라 지금 좀 많이 고점 논란도 있어 보입니다. 차익 실현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 삼성전자 우선주 함께 여기 사이즈에 보이고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요. 뭐 테크윙도 보이고요. HPSP까지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이렇게 좀 주춤거린다 해도 그때가 다 기회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건지. 김덕호 대표님, 일단 저희 반도체 주춤한 이유를 엔비디아에서 많이 찾았었잖아요, 오전장까지. 근데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 고점 형제 형성하려고 시도가 나오곤 있습니다. 지금 현재 87,000원, 800원 선까지 올라오면서 장중에 지금 고점 라인대 지나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장 막판에 이거 어떤 시그널로 봐야 할까요? 이제 좀 매수세가 모인다? 어디에 좀 합의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뭐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결국 벤치마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수가 몰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엔비디아 영향을 말씀하실 것 같으면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합쳐서 한 7% 정도 이렇게 조정은 나왔습니다만은 일단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시총 1위를 차지하고 나서 여기에 이제 패시브 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인덱스 펀드라든가 아니면 ETF 펀드들 여기에 이제 편입 비중이 실질적으로 지금 비중을 빠르게 확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아무래도 시장의 수익률을 추정을 하는 이 패시브 투자를 하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뭐 물량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패시브 투자의 함정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S&P 500 지수의 기술주 투자를 하는 XLK ETF를 운용하는 이제 스탠다드 푸어스 같은 경우에도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제 매수를 하려면은 적어도 일주일 이상 시간이 걸릴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되면 금요일 이후에는 매수가 될 것 같다고 판단했는데 오히려 주가는 목요일 날 빠졌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 본다면은 지금 기술주가 조정이 나오는 거는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손바뀜이 좀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직 이제 패시브 자금이 아직 완벽하게 다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 대비해서 초과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판단하는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매도 물량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4%가량 후퇴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향에 대해서 이미 지금 실적을 만들고 있고 또 26일 날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또 주목하고 있는 와중에서의 조정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마이크론 실적이 잘 된다라고 한다면은 엔비디아 만약 마이크론 실적이 굉장히 뛰어나게 나왔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좋았다가 떨어집니다. 만약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안 좋았다라고 하면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안 좋았다 다시 올라갑니다. 자, 이 모습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당연히 마이크론은 지금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경쟁사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성장한 건 좋은데 왜 하필 마이크론이 다 가져갔냐는 얘기가 나오면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겠죠. 반면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지금 반도체 시장이 좋지 않나 보다. 그러나 SK하이닉스는 좋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2분기 실적을 주목하고 다시 순매수가 유입되는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는 HBM 시장에서의 그 장악력 자체가 아직 채 1년 이상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우리가 깜깜이 속에서 이제 눈 가리고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오히려 조정장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이크론 실적이 무조건 좋아서도 조금 긴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디램 업황이 다 같이 손잡고 좋은가를 확인했었다면 이제는 경쟁이다라는 구도가 더 명확해졌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우리 차영주 위원님과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SK하이닉스는 오늘 좀 그 풍파를 좀 많이 받는 걸까요? 만약에 업황 사이클이 열려 있다면 이런 자리가 또 매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반면에 오히려 해치성으로 엔비디아 해치성으로 삼성전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두 종목의 관계를 어떻게 또 우리가 판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엔비디아의 핵지성으로 삼성전자라는 논리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논리가 전개가 되는지. 물론 엔비디아와 삼성전자가 하는 일이 다르지만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고 삼성전자가 덜 올랐기 때문에 핵지성이다라고 얘기하는 정도로 들립니다. 하지만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기업과 앞으로 돈을 벌지 불투명한 기업을 해지로 본다라는 개념을 본다라면 저는 어떠한 논리도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많이 올랐고 하나는 덜 올랐다라고 본다라면 왜 삼성전자입니까? 2차 전지랑 해도 뭐 그건 똑같은 얘기예요. 예. 어차피 덜 오른 게 올라갈 거라고 본다라면. 따라서 저는 그 논리는 좀 약간은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하고요. 하이닉스 입장에서 본다라면 제가 하이닉스를 올 여름까지 말씀드렸고 막 더워지기 시작할 때 20만 원에서 무너질 때도 적극 매수 관점을 전해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하이닉스가 24만 원을 찍을 때 목표 주가 30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왔을 때도 30만 원은 좀 과하다. 25만 원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강약 주소를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만 원이 깨지니까 하이닉스 끝났다는 얘기가 그때 나왔습니다. 다시 올라가니까 30만 원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사야 됩니까? 라고 또 흥분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도 저는 반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떨어질 때도 올라갑니다. 너무 올라갈 때도 덜 올라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기준으로 본다라면 아직 25만 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근데 조정을 받느냐? 지난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위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액티브 자금이 들어올 때라고 보고 자, 20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한 번, 자, 24만 원에서 지금 22만 원까지 두 번, 25만 원 가서 하면 3~4번에 가서는 전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GPU와 관련해서 엔비디아, HBM과 SK 하이닉스 어떤 경쟁 업체가 있죠? 그 외에 많은 경제 업체들이 지금 한다라고 얘기하고 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내올 거라고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이 둘의 이 조합이 깨지지 않았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깨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과잉 공급이 나옵니다. 뭐 그럴 거예요. 그걸 보셔야죠. 어떤 산업이 영원히 10년, 20년 진행된다? 그런 산업 여러분들 없어요. 그런 산업은 아직까지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걸 대비해서 제가 미리 팔자라는 건데 아직까지 저는 우려할 바는 아니다. 단지 이제 이런 노이즈들이 하반기에 들어서 심해질 거니까 지금 그러면 하이닉스가 22만 원 오늘 좀 4% 밀리는데 걱정되지 않느냐? 거래량이 안 따라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주요 메이저 주체인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라고 본다라면 이 정도 가격이 다 왔다라면 오늘 다 같이 던져야죠. 근데 거래량이 안 는다라고 본다라면 이거는 물론 아직 뭐 마냥 지금 뭐 넉넉히 매수 관점은 아니지만 긴장도를 좀 높여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극도로 공포와 긴장은 좀 차이가 있죠. 저는 아직까지 긴장 단계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렇지만 주식이라는 건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높이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지 이게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저는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25만 원 부분에서는 일단 경계가 켜지긴 하지만 업황 자체가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오늘 DS투자증권 쪽에서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29만 원으로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타났는데 리포트 제목이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근데 원래 가보지 않은 길은 비포장 도로니까 노이즈는 계속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오늘 좀 밀린다 하더라도 기관 쪽, 연계금 쪽에서는 내리 팔다가 오늘부터 다시 사기 시작합니다. 이 기관 쪽에 있어서의 포지션도 앞으로는 좀 나중에 계속해서 추적해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마이크론 실적 얘기해 주시면서 이게 잘 나와도 못 나와도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김 대표님. 그래서 그 관점 하에서 그렇다면 HBM이 이렇게 너무 고경쟁이라면 차라리 원래 잘하던 D램 쪽은 캐파가 그쪽으로 다 쏠릴 테니 그러면 당연히 범용 D램이나 낸드 쪽에서는 부족할 거다라는 논리가 더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레거시 당연히 봐야 된다라는 수순으로 꽂힐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원래는 레거시 실적을 기반으로 이제 HBM을 봤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역전이 됐죠. 그러니까 HBM이 먼저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게 물론 HBM도 그 안을 이제 뜯어보면은 당연히 D램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왜 그러면 레거시 부분보다 HBM이라는 시장에서만 계속 주목이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수율 문제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반도체 부분들에서 굉장히 지금 많은 포지션을 지금 늘려나가고 있다 보니까 가격 경쟁 면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꽤나 빨리 타격이 안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까지도 왜 HBM 공정을 그동안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고초를 겪느냐라는 질타를 받는 경우인데 오히려 그래도 레가시 반도체 부분들이 회복을 한다라는 거는 전반적인 이제 소비 보완이 된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겠죠. 다만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이번에 아이폰 15, 16부터 해서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탑재되는 뭐 오픈 AI 서비스도 그렇고 지금은 사실 모바일 시장도 이미 생성형 AI를 기점으로 해서 AI 폰이 점유율이 얼마나 되냐 이 부분들을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레거시 부분들이 부각되는 거는 이제 올해 이후부터는 점점 이 내용이 조금 부각이 덜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레거시 부분들이 부각이 됐던 거는 지금 이제 HBM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고 또 실제 납품하는 기업들 대비해서 또 생산하지 않는 기업들이 우리도 도전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는 많이 올라갔는데 이 프리미엄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면 그러면 너희 원래 잘하던 건 어느 정도 하고 있냐 이게 이제 반문이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일반 언론에서도 다시 레거시를 봐라, 낸드를 봐야 된다 맞아요.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건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핵심은 한 가지 있죠. 다 반도체 쪽 다 공정이 좋다, 뭐 도전한다, 뭐 클린룸한다 다 좋은데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이 기업이 지난 3년, 5년 동안의 실적들이 정말 탄탄하게 만들었던 근본이 있는 기업이었느냐 아니면은 이번 HBM 한 방에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만약 동맹 제휴사를 구하지 못하게 될 거에는 여기 후폭풍이 어디까지 밀려날 것이냐 이 부분들을 이제 전략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면은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 봤을 때는 정보 취득이 좀 상대적으로 좀 약세는 있다 보니까 이제 증권가에서 어떤 레포트가 나오면 또 급등하고 또 다시 매물이 나오고 또 다시 좀 언론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급등했다 매물 나오고 이런 형태가 반복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레거시 쪽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무조건 봐야 된다라기보다는 네. 일단 근본 실적에 대비했을 때 그리고 HBM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누가 조금 더 평가가 높냐 낮냐 정도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확실히 HBM 수혜 쪽으로 더 집중하는 전략으로 보고 계시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HBM에 집중하는 전략은 이전에 사실 우리 차 의원님과도 정리된 내용이긴 하는데 역시 그 노선 변함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프로의 시선에서는 우리 득프로에게서 HBM 관련해서 계속해서 추적 관점 열어놓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LG가가 요즘 열일을 해가지고요. 여기 뒤에 다 나와 있네요. LG전자. 뭐 현대차 손잡는다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배당, 반기 배당 이슈 있었고 냉난방 공조 얘기 있었죠. 그래서 LG전자가 지금 한번 만들었었던 그 라인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차량용 센싱 솔루션이 오늘 또 부각을 받는 흐름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도 샀지만 기관도 지금 많이 담고 있는 종목에 LG전자가 보이고 있어서요. 굉장히 흐름이 긍정적입니다. LG이노텍 같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나타나지 않지만 LG디스플레이도 오늘 좀 각광 받았습니다. 그래서 LG가 이제 손잡고 다 가려는 시동을 걸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뭘 주목해야 하는가 이제 잘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차 의원님. 이렇게 대기업 큰 형님들이 움직여주니까 이것이 어떤 거가 조금 더 강할까? 그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지금? 일단 LG전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우리가 이제 LG전자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보는 측면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LG전자는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인 실적을 이끌고 있는 게 가전이다 보니까 가전 실적이 이제 부진함으로써 전반적으로 LG전자 이제 실적이 딱 나올 때마다 LG전자는 밀렸어요. 네. 실적이 나올 때마다 실적이 생각보다 못 나오니까 계속해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게 LG전자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전장의 매출 비중이 내년도에 10%가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장. 그러니까 전장이라는 것은 제가 그동안 LG전자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얘기해왔던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진 않았고 특히 작년에 이게 흑자 전환되면서 저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워낙 큰 회사다 보니까 매출 비중이 좀 했죠. 자, LG전자 정도의 규모에서 매출 비중이 10% 정도다? 이거는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많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삼성전자도 우리가 이제 그렇죠. 삼성전자가 처음에 휴대폰에 의해서 움직였을 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D램에 대해서 움직였을 때가 있고 최근에 D램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HBM에 대한 3E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였다가 이제 또 D램으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 레가시로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른데 그동안에 이제 제가 이제 줄기차게 외쳤던 것이 이제 좀 반영된다. LG전자가 이제 그런 분위기로 좀 바뀌었고 여기에 동시에 이제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은 좀 결이 다릅니다. 이들은 온디바이스 AI가 장착된 애플 신형폰에 대한 매출 기대감으로 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 보면 저도 이제 갤럭시 24입니다만 갤럭시 24를 바꾸면서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신형폰에 대한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생겼다. 따라서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주위에서 보면 나도 신형폰으로 바꿀까 하는 분들이 의외로 주위에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모멘텀
텀을 이끌 것이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보니까 많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야, LG그룹주들이 그동안 좀 덜 올랐던 거 아니야라는 인식도 되는 거죠. 물론 LG그룹주 하면 여전히 아직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좀 관심을 못 끌고 있습니다. LG는 올라가다 밀려라는 것들 이런 인식들이 아직 좀 있는데 모든 건 그러죠. 이게 지금부터 간다라고 저도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반신반의할 때 일단 좀 올라가고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된다라면 LG전자 기준으로 본다라면 12만 원, 13만 원 가면 개인 투자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4만 원에서 7만 전자 갈 때까지는 개인들이 안 붙다가 8만 원, 9만 전자 갈 때 개인들이 붙었던 것처럼 맞아요. LG전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LG 디스플레이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개장 때부터 LG 디스플레이를 추천드리고 왔는데 일주 정도 지났는데 오늘 정도 7%가 지금 장 끝나가는 시간에 윗꼬리가 안 달린다? 이거는 전형적인 상승의 모양이죠. 바닥에서 완전히 들어주는 거죠. 이런 모습들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LG그룹주들이 일단 아직까지는 돌다리를 저도 들려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뒷목이 뭔가 좀 묵직하긴 합니다. 개운하진 않아요. SK하이닉스는 개운한데 LG그룹주들은 조금 뒷목이 묵직한 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에 달라붙은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좀 강하다. 라는 측면에 있어서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 아무래도 대장주인데 지난번에 액침 냉각이 아니라 냉각 때문에 한번 올랐다가 무너졌던 것을 지금 뛰어넘으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역시 LG는 안 돼라고 했었던 것들을 뛰어넘었다라면 그때부터 LG전자는 뭔가 꿈틀대는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돌다리 두들겨 볼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유의미한 수급이 들어왔고 이슈도 붙었고 실적에 있어서 개선 확인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 그 중요 라인대까지 올라가는 것은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 내려주셨으니까요. LG전자를 일단 대표주로 해서 이노텍, 디스플레이 땅까지 계속 추적 열어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좀 장 후반으로 넘어가는 구간 계속해서 마이너스권 나오는데 코스닥 쪽이 조금 더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일부 화장품 쪽으로 저희가 시선을 돌려보면요. 또 가는 종목 갑니다. 근데 좀 많이 안 올랐던 종목 쪽에서 흐름이 좀 나오네요. 오늘 청담글로벌, 스킨앤스킨. 지금 스킨앤스킨은 호가도 굉장히 분주하네요. 상한가 도전까지 열려 있을지도 한번 봐야겠는데 자, 우리 김덕호 대표님. 그 뉴스가 있었어요. 그 OEM, ODM 업체들 공장 가동률 최대치 찍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빨리 만들어내려고 난리법석이 난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 말은 즉슨 2분기 실적도 좋다라는 의미 아닐까?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비싸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은가? 이 고민이 일단 들고 안 움직였던 화장품들이 움직여준다라는 것은 이 매기, 이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쪽의 방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지도 같이 궁금합니다. 일단 사계절 중에서 화장을 제일 자주 고치는 계절이 언제일까요? 여름일 것 같아요. 땀나서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 외출이 많다라는 가정에서 우리가 그러면 화장을 한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당연히 화장품 소비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2분기에 이미 발표가 됐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해외 수출 부분들을 많이 주목을 하시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입국하는 이제 내한 관광객들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네. 특히 1년 전, 그러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다 의무 해제를 했으니까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좀 많이 유입이 됐었고 중국 관광객 같은 경우에도 작년 8월부터 이제 단체 관광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1분기에 100만 명 이상 유입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할 거는 화장품 쪽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뭐 옛날처럼 뭐 명동에 가서 꼭 비싼 뭐 면세점 화장품만 잘 판다 이게 아니라 그냥 서울 가로수길이나 이런 곳에 있는 그냥 CJ브 올리브영 들어가서 그냥 싼 거 하나 써야지 이렇게 들어가는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거는 소비 문화가 당연히 젊어진 거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게 그럼 이제 화장품주라고 해서 무조건 잘 가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또 어려운 게 결국에는 가격 대비 경쟁력이 있는 제품에서 승부수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 이제 무리하게 진출을 했었던 뭐 과거 이제 아모레퍼시픽처럼 이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감을 느끼겠죠. 반면에 지금 오늘 이제 상승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거론이 잘 안 됐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뭐 동전주, 지폐주다 뭐 이렇게 놀림받던 기업들까지 올라갔다라는 거는 이미 이제 테마가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된 다음에 우리 그동안 이제 K뷰티가 잘 갔는데 안 간 게 뭐 있나, 남은 거 뭐 있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봤을 때면은 오늘 상승이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화장품 시장이 이제 해외로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탄력을 받는다는 건데 문제는 여기
여기에서 이 지속성 자체가 중요합니다. 동국제약이 최근에 그 이제 과거 코스닥 상장위에다가 상폐됐던 이 코스온이라는 기업의 지분을 다시 추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뭐 이미 그 전부터 계속 화장품 쪽에서 계속 이제 메리트를 계속 느끼고 이제 투자를 하고 있었고, 여기 이제 뷰티 쪽에 대한 수익 마진율이 높았던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상폐가 됐던 이 코스온이라는 기업도 제가 기억하기로 2017년이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매출 1,000억을 달성했던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근데 오히려 뭐 사드 문제도 있었고 중국에서의 어떤 보복성 대가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상폐 절차를 밟는 이런 아쉬움이 나타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뒤늦게 후발주자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과연 이 실적이 오래 버텨줄 것이냐, 이 부분이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코스온과 비슷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고, 뭐 최악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오늘 단기간에 급등 급락을 하는 경우에는 일종의 매매의 전략으로 가셔야 되지, 오히려 펀더멘탈 쪽이 좀 강한 기업으로 다시 오늘처럼 조정 나왔을 때 좀 일부 매수한다든지 이런 전략은 조금 양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트레이딩 또한 좀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한 가지만 더요. 차 위원님, 건기식 얘기가 요즘 나오던데 이쪽도 그냥 돌아간 하나의 파생 영역으로 봐야 될까요? 근데 실적이 안 찍히는 건 아니던데요? 실적이 안 지키는 건 아닌데 지금 이렇게 강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제가 딱 기준점 정해드린 건 아직 깨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메이커는 실리콘2를 항상 보셔야 돼요. 실리콘2가 무너질 때 아직까지 매도 신호를 전혀 안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순환매가 도는 거죠. 근데 김덕호 대표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화장품들이 다 가려면 실리콘2가 갈 때 다른 것들 올라갔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주자들이 다 가야 되는데 그들이 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정말 안 올랐던 거 돌아서 그네 순환매가 도는 거죠. 단 어떤 게 있을 때 실리콘2가 살아 있으니까 그 속에서 순환매가 도는 거예요.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건강식품 뭐 이제 약간의 이제 식음료도 좀 변동성이 생겼죠. 오늘 빙그레 같은 게 하락하니까 이제 건강식품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계속해서 말을 만들어 간다라는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중소형주 같은 경우 입장에서 본다라면 만약에 실리콘2가 무너지고 그러고 나서 삼양식품이 무너지게 된다라면 이들 또한 지금 현재 밸류 대비해서 많이 주춤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실적이 찍히지만 실적과 주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볼 때 대장주들과의 관계도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표주로서는 실리콘2 지금 무너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의 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흐름은 열어두고 보겠습니다. 자, 짧게 이 전략 한번 점검 받을게요. 한국가스공사, 포스코인터내셔널, 거기에 GS글로벌까지 지금 우뚝 올라섰습니다. 시장 수급이 이쪽으로 다 모여 있는 것 같은데요. 김덕호 대표님과 가스전 얘기 안 해본 것 같아서 어떤 전략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만 알려주시죠. 천하제일 단타 대회를 제가 추천해드리긴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이야 뭐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시겠지만, 일단 글쎄요, 만약에 정말 5천억 원의 혈세를 들여서 이제 시추를 했는데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은 하루만 하한가를 맞아도 지난 2주간의 주가 상승은 다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들이 이제 결과가 뭐 이번에 착수가 됐기 때문에 빠르면 11월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급등급락을 반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유하신 분들도 사실은 뭐 3만 원대부터 계속 가져서 지금 100% 넘게 200% 수익을 가져가신 분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손바뀜이 빠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심하신다면은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유효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분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